이번 영상에서는 남미, 특히 아르헨티나 사회에 파고든 마약, 빠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디어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이름만 들어도 뭔가 위험하고 무섭고 마약과 총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약 생산지와 마약 카르텔들이 성행하는 국가들의 소식 때문일 것 같은데 비교적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대조적으로 중남미의 경우는 마리화나 같은 다소 가벼운 마약부터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등처럼 헤비한 마약까지 대중에게 많이 뻗쳐 있는 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인 빠꼬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엄청 신종 마약은 아니고 여러분 코카인이란 마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카인이라는 마약 찌꺼기를 갖고 만든 마약, 단어를 풀이를 해보자면 덩어리, 반죽이라는 스페인어 파스타와 영어에서 오브에 해당하는 전치사 대, 그리고 코카인이란 말의 코카이나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인데요. 이 말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게 된 것이 바로 빠꼬라는 이름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마수꼬라고 하기도 하는데 쓰레기를 뜻하는 스페인어 마수라와 코카인, 코카이나의 합성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빠꼬 혹은 마수꼬라고 불리는 마약이 라틴 아메리카, 저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위험한 마약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약들 가운데서도 제일 악질 중에 악질 마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다른 마약들에 비해서 그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2017년 기사를 보면은 1회 투여량 기준 5페소에서 10페소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변환을 해보면 10원에서 100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마약을 흡입을 할 때 드는 비용이 10원에서 1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빠꼬 중독자들이 하루에 10회에서 많이 하면 15번 정도 빠꼬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한다는데 이거를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빠꼬란 마약을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돈으로 5만 원 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친 거죠. 때문에 이 빠꼬라는 마약은 주 소비자 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입니다. 빠꼬의 주 재료이자 핵심 재료 코카인은 세계적으로 어디서든 그 비용이 아주 비싼 마약으로 통하거든요. 여러분들 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었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억대 연봉을 받는 월스트리트 증권가 사람들이 이런 코카인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흡입을 하면 바로 정신이 번쩍 들고 흥분된 각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마약류 중에 가장 알려진 것이 코카인, 그리고 필로폰이란 마약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이라 불리는 마약인데 여러분들 미드 브레이킹 배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는 마약이 바로 필로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카잎을 가공해서 만드는 코카인에 비해서 이 재료를 구하는 것과 그 제작이 손쉬운 필로폰은 코카인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이를 저렴하게 즐기려고 나온 사실 각성재류 마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미드에서 보면은 왜 순수한 파우더 형태의 순도 높은 코카인 있죠. 막 이렇게 지폐 말아가지고 막 코로 막 흡입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사실 그런 코카인은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되게 순수하고 파우더리할수록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순수한 코카인을 소비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코카인을 즐길 수 있게 가공된 게 바로 크랙이란 마약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순수 코카인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파생 상품으로 나온 게 코카인과 베이킹 파우더를 섞은 크랙, 그리고 비슷한 각성재료로 필로폰,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빠꼬라는 마약이 있다는 건데 뭐 이러한 이유들로 코카인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나오는 코카인 불순물과 찌꺼기 또한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겠죠. 그래서 마치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이런 쓰레기들로 음식을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코카인의 찌꺼기 중 찌꺼기들을 모아 만든 쓰레기 레벨의 마약이 바로 빠꼬란 마약입니다. 코카인 찌꺼기에
예를 들면 등유, 황, 마취제의 재료, 그리고 쥐약에 들어가는 원료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카인 찌꺼기와 화학약품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마약 제조상들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화학약품과 코카인 찌꺼기를 이렇게 섞어서 만들기에 이 빠꼬란 마약은 중독성도 중독성이지만 흡입 시에 인체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 마약 공급을 위해서 마약상들이 미취학 아동들에게까지 손을 뻗어서 마약을 공급 그리고 유통까지 한다고 합니다. 왜 마약상들이 겁나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상들을 스페인어로 나르꼬라고 하는데 이 나르꼬들이 겁나 똑똑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많이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들 그리고 비교적 의심을 덜 사는 노년층을 이용해 마약 유통과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불법적인 유통 과정에서 쓰레기 마약 빠꼬의 취약계층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노년층이나 뭐 미성년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취약계층들이 쉽게 노출이 되고 삶이 파괴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2000년대 초에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국가부도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볼리비아에서 생산된 코카인이 유럽으로 수출될 때 지나가는 통로로서만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통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코카인 찌꺼기들이 아르헨티나 사회에 되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좋은 퀄리티의 코카인 같은 경우는 유럽 사람들한테 간 거고 그 찌꺼기는 아르헨티나라는 국가에 남게 된 거죠. 그 유통 통로 사이에 중간에 아르헨티나 나라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재료가 바로 빠꼬의 원료가 된 거고 그때부터 아르헨티나는 코카인 유통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되는 국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부유한 동네로는 코카인이 들어가는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이걸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로 비샤라고 하는데 영어로 슬럼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샤에는 빠꼬가 파고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꼬란 마약이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를 처음 맞은 2001년에 차시 처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빠꼬를 소비하는 계층이 2001년에 사실 처음 등장한 거에 비해서 소비 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에 관련된 범죄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신문 지면을 매번 도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헨티나 사회를 파고든 마약인 빠꼬에 대해서 알아봤고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도 우리 스페인어권 나라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베소스.